자, 그러면 이제 우루과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가나 쪽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예선 과정만 보면 공격력, 득점력이 조금 시원치 않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프리미어리그 그 칼럼 허더슨 오도이라든가 타릭 램프티라든가 여기에 모하메드 살리수 선수도 있고 사우스햄튼에, 그리고 이제 라리가에 또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주 이거부터 그럼 여쭤볼게요. 이 선수들 가운데 전부 혹은 다수가 왔을 때 가나가 사실 지금 해외 평론에서도 대한민국보다 아래쪽으로 보는 평론이 더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최소 3등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ESPN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2등까지도 올려놨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냐키 윌리엄스, 살리수, 램프티, 허드슨 오도이 이 선수들은 고려하지 않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오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가나의 요소들을 분명히 강화시킬 수 있는 라인업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이 선수만큼은 가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리수 선수입니다. 살리수 선수 몬스터 같은 게 있죠. 살리수 선수가. 살리수 선수가 저는 이 가나 대표팀의 센터백 조합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3월 기준으로 지쿠 선수와 아마티 선수가 센터백 조합을 이뤄서 경기를 뛸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쿠 선수가 키는 좀 작을지언정 점프력과 같은 부분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고 굉장히 탄탄하고 터프하게 좀 달려드는 그런 어떤 수비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키라는 부분에서 지쿠의 단점이 아예 없다고 말하긴 힘들죠. 물론 키가 작아도 점프력을 통해서 이걸 만회하는 활약은 가능하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점이 지쿠가 좀 있기는 한데 살리수가 온다면 이 신체 능력, 지쿠가 가진 약점에 대해서 그냥 확실한 커버가 가능하고 지쿠가 도전하고 살리수가 커버를 한다든지 또 살리수 특유의 그 빌드업 능력까지 생각을 했을 때 살리수가 온다면 가나 대표팀의 수비력이 지금 지쿠, 아마티의 센터백 조합일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쿠, 살리수의 조합이 결성될 시에는 우리 입장에서 가나의 어떤 수비력이 올라올 수 있는 점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리수 선수도 물론 약간 성급한 수비를 하다가 뭐 실책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임 의원님 말씀대로 은근히 빌드업도 어느 정도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가나가 빌드업 자체가 상당히 투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미드필드까지 다 통틀어서 그래서 살리수가 오면 분명히 빌드업도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또 가나에 관한 의견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나의 경우는 역시 중앙 미드필더진의 조합이 좀 경계가 되는 건 사실이죠. 파티 선수, 쿠두스 선수가 좀 투미드를 구성할 때도 있지만 아마 월드컵 본선에서 좀 더 밸런스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파티, 바바 그리고 쿠두스 선수는 4-2-3-1 기준으로 조금 공격형 미드필더에 올라간 형태로 미드필더진을 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쿠두스 선수도 물론 제가 경기를 쭉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봤던 일부 영상이나 자료에서는 그래도 활동량을 통해서 경기에서 적극성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도 비춰진다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재간도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쿠두스 선수가 공수에서 특히 공격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 같고 토마스 파티가 중원에서 좋은 어떤 든든한 중심 역할을 잡아준다면 아마 바바나 쿠두스도 옆에서 같이 살아날 가능성이 클 것이고 제가 볼 때 가나의 단점은 결정력이에요. 근데 가나가 단점과 다르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토마스 파티, 쿠두스, 바바가 구성된 중원은 그래도 힘을 좀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특징들이 나뉘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결국 결정력의 부족 때문에 가나 대표팀의 어떤 역습이 우리와 이전에 친선전을 치렀을 때만큼 위협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근데 싶어요. 거기 이제 물론 빌바오 팬들도 이냐키 윌리엄스가 날리는 장면들에서 한탄하는 경우들도 꽤 있지만 거기에 어쨌든 허드슨 오도이와 이냐키 윌리엄스가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아페나 지안 선수까지 해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림은 괜찮지 않나요? 아주 괜찮죠. 물론 이제 허드슨 오도이도 이냐키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좀 놓치는 기회들이 있고. 그 좀 비슷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기술 좋고 발 빠른 선수들 그래서 어느 정도 볼을 운반해서 우리의 뒷공간을 언제나 칠 수 있는 선수들은 당연히 경계를 해야죠. 근데 양쪽 측면에 이 선수들이 갖춰진다는 것도 분명히 좀 경계가 되고 가나 대표팀이 지금도 우리가 쭉 평가를 할 텐데 중간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전력이 업그레이드가 될 만한 선수단의 변동이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좋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14년에 알제리가 자꾸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알제리가 처음에 딱 알제리 올라왔을 때에 비하면 A매치 0회, 2회, 뭐 4회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통상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친구들은 후보인가 보다. 후보니까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지, 뭐 나이에 비해서. 근데 사실 그 선수들이 주력이죠. 왜? 알제리는 예선을 치르는 어떤 말미쯤에 와서 혹은 예선이 끝난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연령별 대표를 뛴 선수들을 계속 추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딱 명단을 보면 야신 브라힘이 뭐 알제리 대표 뭐 3회 뭐 후보인가 보네. 근데 야신 브라힘이가 후보가 아니죠. 결국은 그 선수들이 오히려 주력이거든요. 근데 알제리 정도의 수량은 아니지만 가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명 정도만 데려오게 되면 요소가 상당히 강화가 되거든요. 그 사실은 조금 또 껄쩍지근한 면이 있는데 장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새로 선수가 온다고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3경기 뛴 선수들 A매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도이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대표팀은 3경기 뛰었잖아요. 3경기까지 허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3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경기. 뛰고 나서. 근데 오도이가 2019년 11월 14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면은 2022년 11월 14일인데 1차전부터 뛸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근데 실전에서는 그러면 그 전에 평가전 활용은 어렵다.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 될 이거 수도 아주 있죠. 좋은 양질의 정보네. 근데 한 의원님 말이 이제 일리는 있어요. 알제리 때도 이 선수들이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 선수들이 손발을 이렇게 안 맞춰보고 좋은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근데 몇 번 그렇게 많이 뛰지 않고도 알제리 그러니까요. 선수들 일부가 잘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랑은 2차전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1차전만 뛰고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손발 그렇죠. 맞으면 바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경기력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이 확실히 무섭긴 해요. 우리가 차라리 1차전이었으면 이 팀이 이제 사실 실전 조직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처음 막 실전 조직력을 바로 본선에서 뛰거나 이럴 경우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그렇지만 1차전을 치르고 만약에 우리랑 2차전을 치른다면 그 부분은 조금 확실히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 오토 아도 감독 바뀌고 나서 이제 나이지리아랑 이번에 두 경기를 했잖아요. 그 2경기를 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첫 경기는 4-3-3으로 나왔어요. 이드리스 바바가 6번 홀딩을 보고 네. 파티와 쿠두스가 좌우 3미들 체계로 운영이 된 4-3-3이었고 두 번째 경기는 쿠두스를 공미로 놨죠. 네. 4-2-3-1 형태로. 그래서 쿠두스의 활용에 따라서 약간의 허리를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쿠두스의 그 재능을 잘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운영인 것 같고 그리고 몇 차례 경기장 안에서 그 보여진 어린 선수들의 재능 그러니까 아페나 기안이나 이런 선수들이 리그에서 로마에서도 보여준 잠재성이 있지만 확실히 재능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오른쪽 윙어로 이 아도 감독이 발탁을 한 파티오 이사하쿠 네. 이 이사하쿠 선수는 이제 2004년생 아주 어리죠. 네. 스포르팅 리스본에 이번에 입단을 했는데 이 선수도 아주 왼발잡이인데 빠르고 돌파력, 순발력이 있는 앞으로 아주 미래가 기대되는 윙어 같더라고요. 젊은 선수들이 재능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처음이라 그런 건지 아도 감독이 아직은 2경기를 치르는 상황을 봤을 때는 조직력은 뭐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다. 일단 빌드업 체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빠르고 유연한 이런 빌드업 체계가 아직은 완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네. 토마스 파티, 이두리스 바바 그 중앙 미들 자체가 빌드업을 그렇게 능란하게 할 수 있는 구성 자체가 그렇죠. 아니에요. 미드필더도 그렇고. 그래서 1차 빌드업부터 빠르게 파이널 서드까지 전개되는 그런 팀적으로서의 조직력 거의 완비되어 있지 않은 팀이고요.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진들의 유기적인 어떤 움직임, 거기에 풀백들을 활용한 또 유기적인 어떤 조합 이런 것들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팀적으로는 뭐 요소요소에 좋은 선수들이 아무리 많은 팀이라고 해도 이게 조직력이 안 맞으면 좋은 팀이 아니듯이 아직까지는 제가 보면 가나는 지금 만약에 붙죠? 저 우리나라랑? 우리가 이긴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현재 전력이에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이 감독이 이제 2경기 치렀고 라이비치 감독 체제에서 바뀐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전 일정들을 쭉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담금질을 하고 또 어린 선수들은 서서히 더 경기 경험을 더 쌓으면서 올라올 경우에 확실히 이 요소에 지금 좋은 멤버들이 상당히 많고 프리미어리그 여기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꽤 있고요. 조던 아이유, 뭐 아마티 뭐 이런 선수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른쪽 수비 같은 경우는 베테랑 데니스 오도이가 뛰고 있지만 예전엔 벨기에 대표 한번 했었죠. 램프티가 오면은 그렇죠. 이제 얘기가 달라지고. 램프티가 오면은 얘기가 달라지고 아주 빠른 선수. 램프티는 뭐 오른쪽 윙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어린 이사하쿠 같은 선수 외에 램프티 같은 선수도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력 보강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확실히 이러한 선수들이 다 보강이 돼서 거의 다 평가전은 치르지 않더라도 계속 소집돼서 연습하고 그렇죠. 또 연습을 무시할 수가 없죠. 네. 연습하고 지금 이 나이지리아와 마지막 두 경기를 치렀던 멤버에서 거의 절반 정도 3분의 1 이상 정도가 바뀌는 그러한 보강 속에서 조직력까지 꾸준히 올라온 것에 플러스가 된다면은 이거는 또 상당히 무서운 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나는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된다. 네. 계속 그게 맞는 가을까지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다른 방송에서 아직 뭐 그게 촬영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팀 대 팀으로 보면 우리가 한 53대 47 정도로는 최소한 그 정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나가 지금 원하는 선수들을 다 추가할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액면가는 꼭 이긴다고 자신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냐라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장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가나는 주시를 요하는 팀이고 어떻게 보면 우루과이나 포르투갈보다도 앞으로의 변화가 더 많아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정말 가나에 대한 치밀하고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